지난 12일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다슬기를 방류했습니다. 지난 9일과 12일 이틀간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직원 소통과 공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평창 소방서에서 제59회 소방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용평면은 지난 9일 용평면 사무소 현관에서 치매 극복 선도기관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진부면 못난이 농산물 연구 주방인 어글리 키친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심제 추진위원회는 조선 태종시대 기생 청심의 절개와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기리는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일 쌀값 안정을 위해 2021년산 공공 비축미국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확정 공포하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들을 꾸준히 강구하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다슬기를 방류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현장을 하효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금요일, 일찍 찾아온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창읍 강변 주차장 앞 평창강 주변에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다슬기 종자 총 72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이날 특별한 점은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다슬기 종자를 드론을 활용해 방류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방류 사업은 내수면 수산 자원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방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으로 저희 센터에 있는 드론을 한번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용된 드론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병충해 방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인데요. 이번 다슬기 방류에 드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시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특히 사전 시험 비행을 수차례 진행하며 드론에서 종자를 방출할 경우 상처가 생기는지의 여부부터 시작해 드론의 고도에 따른 방출 반경까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다슬기가 깨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이제 한번 시도는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재 살포기의 공간을 어느 정도 열리는가, 그리고 분당 회전수라고 해서요, 다슬기가 어느 정도 분사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시험 비행하면서 이 정도가 맞겠다라는 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슬기가 안전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했고 지금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드론의 이점을 활용한 다슬기 방류는 많은 다슬기 종자를 넓은 면적에 골고루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류된 다슬기는 서식하기 좋은 적정 환경에 신속히 정착해 생존율을 높이고 빠르게 증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물살이 센 청정하천의 바위 틈에 떼지어 사는 다슬기는 우리 군 생태에 적합한 종이며 번식력도 높아 이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다슬기를 뿌리는 형태인데 이제 오늘 같은 날씨처럼 춥거나 그리고 또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뭐 날씨나 이런 거에 추운 거에 좀 관여 없이 누구나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처음 시도한 드론 방류인 만큼 그 효과를 관찰하며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또한 다슬기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매년 방류해 수산자원 증강에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과 무분별한 불법 포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다슬기 종자 방류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성공적인 성장과 증식을 위해 이번에 방류된 다슬기는
내수면 어업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자원의 보호 증식을 위한 내수면 어업법 규정에 의거해 1.5cm 이하의 다슬기는 포획이 금지되며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에 방류된 다슬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산자원 중 하나로 청정 1급수에 서식하며 자연 수질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등의 효능이 있어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자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슬기 하는 거는 연초에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역 주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식생활에도 많이 이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 자원이고요. 관광객분들이 또 이용하는 레저 활동할 때 이용하시는 관광 자원으로서도 가치가 높아서 다슬기를 방류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람이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드론을 활용한다면 방류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고 수산자원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다슬기 종자를 방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다슬기 방류를 통해 우리 군의 수산 자원이 더욱 증강되고 관련 기술도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평화도시 평창 하유진입니다. 지난 9일과 12일 이틀간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직원 소통과 공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림픽 이후 평화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해 이뤄낸 노력과 성과를 군수와 직원들이 함께 나누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추진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1차는 예방접종 완료자 200명, 2차는 미완료자를 포함한 99명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평창 소방서에서 제59회 소방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부군수, 도의원, 평창 여성용 소방연합회장 등 주요 4빈이 참석해 소방 발전에 기여한 소방 공무원과 민간인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방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장관상 2명, 청장상 5명 등 총 53명에 대해 유공자 포상과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직원 위상 제고와 화합을 도모하며 국민 안전과 행복의 길에 항상 119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였습니다. 용평면은 지난 9일 용평면 사무소 현관에서 치매 극복 선도기관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은 용평면 사무소 직원 20명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해 치매 파트너로 등록하고 치매 인식 개선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용평면장 및 직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용평면 사무소 직원들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역량강화 특강은 자원봉사자가 준비한 난타 공연으로 시작해 행복전도사 정덕희 교수가 행복의 기술 오감만족이라는 주제로 지친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특강은 지난해 정덕희 교수와 함께하는 나나나 마이라이프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진부면 못난이 농산물 연구 주방인 어글리 키친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연구 주방은 파지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 2회 정기적인 수업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어글리 키친 스튜디오 강의는 못난이 농산물 연구회원, 주민협의체와 소소미당 셀러를 대상으로 빵, 떡, 음료, 퓨전 음식 등의 주제를 총 3주 6강좌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심제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태종시대의 기생 청심의 절개와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기리는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심대는 조선 태종시대 양수와 애첩이던 청심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절개를 지키기 위해 정자 우측 절벽으로 투신하자 양수가 이를 비통해하며 청심의 절개를 기리고자 바위에 청심대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사당에서는 청심의 위패를 모시고 마을에서는 청심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제를 올리던 전통이 이어져 청심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옛 전통을 전승하고 지역의 문화와 정신을 기리고자 이날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일 쌀값 안정을 위해 2021년산 공공비축 미국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 미국 매입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30톤으로 포대벼만 매입하며 매입 품종은 오른벼와 오대벼입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책정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종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확정 공포하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일 확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전세 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확정 공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활기금을 통한 대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타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며 안전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지역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올림픽 평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1 제3회 평창문화원 합창단 전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평화도시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